그날은 대낮에 남편이 대뜸 전화가 왔어요. 평창동에 일이 생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평창동이란 바로 시댁을 말하는 거였어요. 시댁에 일이 생겼다고 한들 별일이야 있을까 싶었지만 안 가볼 수도 없더라고요. 시댁에 도착했을 때 시댁은 난리가 나 있었어요. 당장 나가라니까? 사모님 뭐하세요? 절대 아니에요. 그럼 우리 딸이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야? 뭔가 착각을 하신 게 아닐지. 착각? 평소에도 매서운 시어머니의 눈썹이 꿈틀거리더라고요. 10년간 살림 맡겼더니 아주 끝을 모르고 기어오르네? 시어머니의 성미를 봤을 때 이럴 땐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차마 모른 척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혹시 무슨 일이에요? 지가 식모인 줄도 모르고 주인 아가씨 물건에 손을 댔다지 뭐니? 아가씨 물건에요? 우리 애가 다이아 목걸이를 잃어버렸대. 순간 저도 모르게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 다이아 목걸이를 아주머니가 가져가셨다고요? 아주머니는 무슨? 이제부터는 그냥 식모라고 불러. 식모라고 부르는 것도 아까운 인간이야. 감히 내가 우리 딸 20살 된 기념으로 사준 다이아 목걸이를 훔쳐가? 저는 신우이를 봤어요. 아가씨, 혹시 증거라도 있어요? 어머 언니, 그게 뭐 증거까지 필요해요?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네? 그렇잖아요. 이 집에서 다이아 목걸이가 하루아침에 사라졌어요. 그 목걸이를 훔쳐갈 만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설마 언니예요? 아니요. 저는 손사래까지 치며 말했어요. 그러자 신우이가 가정부 아주머니를 째려보며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내가 그 목걸이하고 남자친구 만나러 나가려고 하니까 목걸이가 예쁘다면서 내 목걸이에서 눈을 못 떼더라니? 절대 아닙니다. 저는 그저 예뻐서 예쁘다고 한 건데요. 보는 눈은 있어서. 됐으니까 꺼져. 아가씨, 내가 그 목걸이 돌려달라고는 안 할 테니까 그냥 먹고 꺼지라고요. 결국 10년간 평창동 시댁 살림을 해주던 가정부 아주머니는 하루아침에 맨몸으로 쫓겨났어요. 보는데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아가씨, 제가 목걸이 좀 찾아볼까요? 일단 아주머니는 별채. 언니, 왜 이래요? 지금 내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주머니가 지금껏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으니까. 너 미쳤니? 시어머니가 대뜸 저를 몰아세우셨어요. 어머니, 왜 한낱 식모 편을 들어? 얘, 넌 도대체 어느 집 며느리야? 저 식모 며느리 할 거야? 혹시 오해가 있는 거면 얘 좀 봐. 꼭 이런 데서 출신이 드러난다니까? 가난한 티를 이렇게 내니? 우리 아들이 좋다고 해서 결혼은 허락했다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수준이 안 맞을 수밖에. 자고로 부자들은 감이란 게 있는 거야. 그럼 우리 애가 뭐 내가 사다 준 다이아 목걸이를 갖다 팔기라도 했겠어? 뭐가 부족해서? 그냥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요. 언니, 내가 뭐 정신 놓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비싼 다이아 목걸이를 잃어버리고 다니겠어요? 그게 아니라 또 모르잖아요. 아가씨는 술을 많이 마시니까 라고는 차마 덧붙이지 못했어요. 결국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노발대발하는 것을 보며 서둘러 시댁을 나왔죠. 저 앞으로 가정부 아주머니가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아주머니, 불렀는데도 안 들리시는 건지 그저 한 발 한 발 힘없이 걷고 계셨어요. 아주머니! 저는 아주머니를 붙들었고 바로 택시부터 불렀어요. 댁으로 가시는 거죠? 작은 사모님, 저 정말 아니에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저 정말 억울해요. 그러면서 눈물을 보이시는데 꼭 우리 엄마를 보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엄마도 제가 어릴 때 남의 집 살림을 해주셨어요.
가정부 아주머니처럼 일면식도 없는 부잣집 일을 한 건 아니었고요. 우리보다 형편이 좋은 고모할머니 댁에서 식모살이를 하셨어요. 그즈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집안이 쫄딱 망했거든요. 갈 데 없는 우리에게 고모할머니께서 방 한 칸 내줄 테니 들어와 살라는 제안을 하셨대요. 대신 바쁜 고모할머니 대신 엄마가 고모할머니 자식들, 남편까지 밥을 해먹여야 하는 식모살이 조건이었죠. 그 집을 나오던 날 엄마가 하늘을 보면서 만세를 외치더라고요. 드디어 해방됐다는 듯,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는 듯 말이죠. 그 후로도 엄마는 우리 셋을 키우느라 안 해보신 일이 없지만 식모살이만큼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남의 집에서 산다는 게 진짜 서럽더라고. 너희들 셋 데리고 부엌 옆에 있는 쪽방에서 자는 것까진 그러려니 했는데 눈치 보면서 남의 집 식구들을 밥해 먹이는 게 왜 그렇게 버겁던지. 다들 표정이라도 찡그리면 뭐가 맛이 없나 눈치 보이고 그 집 식구들 화장실 써야 하는데 너희들이 들어가 있으면 빨리 나오라고 호통쳐야 하는 내가 싫었어. 맞아. 나 그래서 그 집 살 때 변비 있었잖아. 그랬겠지. 화장실은 하나인데 그 집 식구들에 우리 식구들까지 8명이었으니까. 들어가면 나오라고 소리치는 엄마 때문에 더 그랬겠지. 언제 부를지 모르니까 마음만 급해져서는 엉뚱하게 힘만 주고 있으니까. 다 커서는 그 얘기를 하며 깔깔대고 웃었지만 너무 재밌다는 듯 웃는 엄마의 눈꼬리 끝에는 항상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고 우스갯소리처럼 말했지만 엄마의 눈꼬리 끝에 맺힌 눈물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식모라는 게 그런 심정으로 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마음이 더 아팠던 것 같아요. 아주머니, 계좌번호 좀 불러주세요. 예? 계좌번호요? 네, 택시비라도 넣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 현금이 없어서요. 이렇게 나와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역시 참 착하세요. 제가요? 네, 이 댁에 처음 인사 오셨던 날부터 참 착하다. 이 댁 아드님이 신부감을 잘 얻었다 싶었어요. 저는 그때 긴장해서 아무 기억도 없어요. 저한테 깍듯하게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구야, 어른이시잖아요. 저희 엄마 또래시기도 하고 지금껏 그 집에서 그런 인사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결혼하시고 지금까지도 작은 사모님만 저한테 매번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작은 사모님만큼은 저를 사람 대우해 주시는 것 같아서 위로가 됐어요. 사람 맞으세요. 시댁 식구들은 워낙 사람 부리는 게 익숙해서 그런가 봐요. 아시다시피 저는 가난한 집 딸이라서 그게 잘 안 돼요. 꼭 우리 엄마 보는 것 같기도 해서요. 제가 계속해서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자 가정부 아주머니도 마지못해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더라고요. 제가 송금을 하자 계좌 입금 알림 문자가 바로 울리는 것 같더라고요. 문자를 본 아주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게 뭐예요? 아드님 아프시잖아요. 병원비도 필요하실 텐데 갑자기 관두게 돼서 곤란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서 1,000만 원을 주신다고요? 네. 제가 현금이 많진 않아서 일단 이 정도만 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차용증을... 아니에요. 퇴직금도 못 받으셨잖아요. 일단 아드님 병원비로 쓰세요. 제가 조만간 남편하고 얘기해서 조금 더 넣어볼게요. 이미 충분해요. 그가 모아둔 돈도 있고요. 그래도 받아주세요. 그래야 제 마음이 조금 편할 것 같아서 그래요. 작은 사모님이 무슨 잘못을 하셨다고? 어쨌든 저희 식구들이잖아요. 그때였어요. 가정부 아주머니가 눈을 빛내며 그러셨어요. 제가 놀라운 비밀 하나 알려드릴까요? 놀라운 비밀이요? 그 사람들 작은 사모님 식구 아니에요.
네? 식구 아니라고요. 아주머니는 결심한 듯 남편과 신우이의 진짜 관계에 대해 알려주셨어요. 처음에는 듣고도 믿기지 않아서 몇 번이고 되물었죠. 아주머니, 혹시 저희 시댁에서 내쫓겨서 화난 마음에 거짓말 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제 아들 병원비 하라고 1,000만 원이나 챙겨주시는 작은 사모님께 그럴 리가요. 아주머니는 어떻게 하셨는데요? 저한테 다 증거가 있어요. 네? 아주머니는 저에게 이메일 주소를 물어보셨고 조만간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조금 뒤 미리 불러둔 택시가 도착하더라고요. 가정부 아주머니는 저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말씀하셨어요.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부디 섭섭한 마음 털어내시고 잘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그 목걸이 분명 만취해서 어디서 잃어버렸을 거예요.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고 다행히 가정부 아주머니는 웃으며 돌아가셨어요. 문제는 제가 알게 된 진실이었죠. 이왕이면 아주머니가 보내주시는 증거를 기다려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남편에게는 뭐라도 말해야겠더라고요. 여보, 우리 밖에서 저녁 먹을까? 우리 자주 가는 레스토랑 가고 싶어. 메시지를 보내놨더니 조금 뒤 남편에게서 답장이 오더라고요. 당신이 예약 좀 해줄래? 나 지금 회의 중. 저는 바로 레스토랑을 예약했고 잔뜩 긴장한 채 남편을 기다렸어요. 조금 늦을 수도 있다던 남편이 의외로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하더라고요. 왔어? 갑자기 웬일? 여기 레스토랑 음식 먹고 싶었어? 저녁하기도 좀 피곤해서. 오늘 일이 좀 있었잖아. 아, 맞다. 평창동. 어떻게 됐어? 결국 아주머니 쫓겨났어. 그것도 맨몸으로. 아니, 정말? 그래도 10년을 일하신 분인데 정말 그분이 다이아 목걸이를 훔쳐가기라도 했다는 거야? 증거도 없고 그냥 아가씨 주장이야. 어머니도 그냥 믿으시는 것 같고. 아이, 그건 좀 너무했네. 그래서 내가 급한 대로 1,000만 원 해드렸어. 아주머니 아들 아프잖아. 잘했네. 좀 더 보내드려. 내가 당신이 쓴 돈까지 다 줄 테니까. 그래야겠지? 근데 말이야. 내가 아들 병원비 하시라고 돈 좀 챙겨드렸더니 아주머니께서 비밀을 하나 알려주셨어. 이게 아직은 증거가 없어. 무슨 소리야? 비밀이라니. 누구 비밀? 당신이랑 아가씨의 관계에 관한 거야. 나랑 걔는 남매지. 아닌 것 같던데? 여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나도 믿고 싶지 않아. 그냥 아주머니가 홧김에 하신 말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근데 거짓말을 하시는 것 같진 않았어. 아가씨 목걸이도 절대 안 훔쳐가셨다고 했고. 아니 여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나랑 내 동생이 남매지간이 아니면 뭔데? 아주머니가 뭐라고 하셨는데? 여보, 사실 나 되게 놀랐거든? 솔직히 말해줘. 당신도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아, 뭘? 정말 몰라? 아, 여보,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진짜 걔랑 아무 사이 아니야. 아니, 그 무슨 사이라는 게 아니라 남매지간이 아닐 수 있다고. 아주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 당신이랑 아가씨가 친남매지간이 아니라고. 순간 남편이 어이가 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뭔데? 남매지간이 아니면 형제지간인가? 아, 그러니까 말이야. 아, 뭐 우리 어머니가 내 친어머니가 아니기라도 하대? 남편이 크게 당황한 얼굴로 저를 보더라고요. 아주머니가 그러셨다고? 말도 안 돼. 친어머니 맞아. 아니, 행여 친어머니가 아니라고 해도
동생이랑 나는 남매지간이 맞지. 어쨌든 아버지가 같으니까. 근데 아무튼 아니야. 친어머니 맞아. 확실해? 남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랬어요. 친어머니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내가 기억하는 한 늘 내 어머니셨으니까. 물론 딸을 좀 더 예뻐하시긴 했어. 나랑 터울이 좀 있기도 하고. 막내딸이잖아. 아주머니 말로는 당신 친어머니는 당신을 낳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신 것 같대. 그게 무슨... 아주머니가 시댁에서 일하던 첫 해에 낯선 손님들이 왔대. 어머니께 말씀드렸더니 인터폰을 보시고는 들여보내라고 하시더래. 그날 그분들의 대화를 들었는데 자기 언니 유골함을 달라고 하더라는 거야. 유골함? 그날 아버님도 같이 계셨는데 그분들이 아버님을 형부라고 불렀대. 형부가 이럴 줄 몰랐다고 언니 간 지 얼마 안 돼서 새 사람을 들여놓곤 지금까지 유골함도 안 보내주는 게 말이 되냐면서. 그게 정말이래? 나도 아직은 몰라. 아주머니께서 증거 다 갖고 있다고 보내주신다고 하긴 했는데 그때였어요. 딱 맞춰 이메일이 오더라고요. 왔다. 아주머니께서 보내주신 증거자료 중에는 10년 전 시댁 거실 CCTV도 있었어요. 아주머니가 말한 그 여자 둘이 나란히 앉아있고 맞은편에 시부모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유골함 돌려줘요. 안 돼요.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집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보관하는 게 맞아요. 이봐요. 당신보다 우리 언니가 먼저였어. 우리 언니는 이 집 아들 낳다가 세상을 떠났다고. 지금 내가 딸 낳았다고 무시하는 거예요? 이 집안에서 할 일 다 하고 간 사람이니까 유골함 내놓으라고요. 형부, 진짜 이럴 거예요? 언니 떠나고 1년도 안 돼서 새 사람 들렸으면 이제 언니는 내놔야죠. 저제, 그래도 우리 아들 엄마잖아. 내가 어떻게 보내? 그럴 거면서 재혼은 왜 했는데요? 엄마 없는 애로 키우고 싶지 않았어. 나도 마음 같아서는 서둘러 재혼할 마음 없었지. 하지만 아들이 엄마 없이 자라는 걸 어떻게 봐? 처음부터 제 친엄마인 걸로 알고 키우고 싶었어. 그래서 우리를 얼씬도 못하게 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애 보고 싶어 한다고 아무리 말해도 다 무시하고? 우리 아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사람을 자기 친엄마로 알고 자랐어. 진실을 알면 충격받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언니 유골함이나 내놓으라고요. 저제, 그건 안 돼. 자꾸 이러면 우리 계속 들락날락하면서 진실을 밝힐 거예요. 널 낳아준 진짜 엄마는 내 언니고 너는 우리 집안 손주기도 하고요. 언니 가고 1년도 안 돼 재혼한 형부가 이러는 것도 참 이상하지만 댁도 이상하네요. 전처 유골함 치워주면 고마운 일 아니에요? 우리 남편이 그 핑계로 전처집 들락거리는 거 싫어요? 뭐라고요? 우리 집에서 관리할 거예요. 안주인인 내가. 애 모르게 하려고 제사도 제대로 안 지낼 거 아니에요? 조용히 지내요. 애들 모르게. 우리 언니가 죄인이야? 왜 애들 모르게 지내야 하는데? 지금 막 가보자는 거예요? 여보!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한마디에 찍소리도 못한 채 고개를 숙이셨어요. 같이 영상을 본 저도 남편도 할 말을 잃고 말았죠. 그래서 어떻게 됐대? 유골함은 결국 가져간 것 같대. 그 후로도 한 번씩 와서는 유골함 내놓으라고 하는 바람에 나한테 낳아주신 엄마가 따로 있었다니. 그냥 낳아주신 분이 아니라 아버님의 조강지처셨던 거지. 근데 그걸 아들인 내가 지금까지 아예 몰랐다는 게 말이 돼? 그렇긴 한데 아버님 심정도 이해는 가니까. 잠깐. 근데 이상한데? 아까도 말했지만 해면 나한테 친어머니가 따로 있다고 해도 내 동생은 내 동생이잖아. 그게 말이야. 아무래도 이게 증거 같은데? 이게 뭐지? 사진?
남편이 사진을 눌렀고 순간 우리 부부는 동시에 놀라고 말았어요. 사진 속에는 선글라스와 스카프로 무장한 시어머니가 웬 남자와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두 사람은 음식점에서 마주 앉아 밥을 먹기도 했고 어느 순간에는 불쑥 입을 맞추기도 했어요. 그러고는 손을 잡고 호텔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모든 장면이 찍힌 사진들이 수백 장이었어요. 이게 뭐야? 세상에, 이걸 누가 찍은 거지? 글쎄, 설마 그걸 가정부 아주머니가 찍었다는 생각은 하기 어려웠어요. 급히 전화했더니 아주머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찍은 거 맞아요? 네? 회장님이 저를 늘 살뜰히 챙겨주셨거든요. 우리 애들 학교 들어갈 때나 분기별로 꼭 보너스를 챙겨주셨어요. 본인 아들 잘 돌봐줘서 고맙다면서요. 그런 분을 사모님이 속이고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어느 날 사모님이 애들 좀 보라면서 외출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탁자 위에 지갑을 그냥 두고 가신 거예요. 급히 들고 따라 나갔는데 웬 남자가 집 앞에 차를 대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냥 아는 분이시려니 했는데 대뜸 입을 맞추는 게 아니겠어요? 처음에는 서양식 인사를 한 건가 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자꾸 이상한 장면이 보이더라고요. 한밤중에 혼자 정원에서 통화를 하고 있질 않나? 언젠가부터는 회장님 앞에서는 절대 안 입을 노출 의상을 입고 외출을 하시더라고요. 순간 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떤 기분이요? 해맑게 TV를 보고 있는 사모님 따님이랑 회장님이 너무 안 닮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친자 검사를 의뢰했어요. 네? 거기 자료에 있을 거예요. 우리 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넣었다고 했으니까. 마침 남편이 친자 확인 검사 결과지를 누르더라고요. 시아버지와 시누이의 친자관계는 불일치였어요. 기아맘에 보던 남편이 자신이 통화하겠다며 손을 내밀더라고요. 저는 휴대전화를 남편에게 줬어요. 아주머니, 예, 도련님. 이게 다 사실인가요? 이게 말이 돼요? 제가 한 친자검사가 회장님이랑 아가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해보세요. 그러면 믿기실 테니까. 아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 많은 증거를 다 모으고도 왜 지금껏 조용히 계셨어요? 아들도 아픈데 남편이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저를 받아준 곳이 평창동이었어요. 아들 병원비를 벌 수 있다는 생각에 고된지도 모르고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게 어떻게 흙을 뿌리겠어요? 모든 증거도 다 모았고 때때로 사모님이 믿고 아가씨도 미웠지만 그냥 나 하나 입국 다물면 이 댁의 평화는 이어질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저를 도둑으로 몰아서 내쫓더라고요. 사실은 사모님이 저를 벼르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네? 제가 아는 척을 했거든요. 사모님이 외도하시는 거. 왜요? 일부러 한 게 아니라 저녁 시간이 다 됐는데 사모님이 다급히 외출을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저도 모르게 회장님 일찍 오신다고 했고 그 앞을 막아선 거예요. 사모님이 비키라고 하시는데 제가 못 비켰어요.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저를 대하시는 태도가 전보다 더 냉혹해지시더라고요. 그럼 어쩌면 아가씨 목걸이 소동도 사모님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적어도 제가 그 댁 물건에 손대지 않는다는 건 사모님이 늘 인정하시는 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를 내보낼 기회를 놓칠 분은 아니죠. 제가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하는 순간 표정이 아주 매서웠거든요. 왜 그러셨어요? 제 딴에는 사모님을 위해 한다는 소리가 그만 진실을 알고 있다는 증거가 된 거죠. 하지만 사모님은 모르셨을 거예요. 저한테 증거도 있다는 걸. 그러니까
제 동생이 우리 아버지 딸이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그건 아버지는 아셔야 하잖아요.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알려드리는 게 맞는 건지. 1년에 한 번씩 밤마다 혼자 술을 드시면서 우는 날이 있었어요. 하도 술만 드시길래 자다 말고 나와서 간단히 안주를 챙겨드렸더니 저한테도 한 잔 주시면서 돌아가신 사모님 기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아주머니께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전 사모님 처제분들 온 것도 다 봤으니까요. 아버지가 아주머니를 꽤 믿으셨네요. 제가 입 꾹 다물고 사니까 저한테는 털어놓으시더라고요. 돌아가신 사모님 기일만 되면 마음이 아프다고요. 정말 사랑한 여자였다고. 그렇게까지 사랑한 사람은 그분밖에 없었는데 이제 막 태어나 커야 하는 아들이 더 귀해서 서둘러 재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버님이 아주머니께라도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네요. 얼마나 갑갑하셨을까? 남편을 봤는데 남편도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나저나 이걸 어떡하지? 저는 이대로 그냥 나올 순 없어서 알려드렸지만 선택은 두 분 몫이에요. 저는 그저 제가 알고 있는 걸 알려드렸어요. 제가 어디 나가 떠들 일은 절대 없을 거예요. 그러니 두 분이 알아서 선택하세요. 아주머니, 일단 퇴직금은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일단 집안일부터 수습하고 다시 연락드릴 일이 생기면 연락드릴게요. 저야 우리 도련님이랑 작은 사모님 연락은 언제든 대환영이죠. 그리고 죄송해요. 충격받으셨죠? 남편은 시선을 아래로 한 채 잠시 생각에 잠기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내심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어머니께서 티 안 내려고 하셨겠지만 분명 동생하고 저를 대하는 게 다르긴 했으니까요. 그저 막내니까 딸이니까 그러시는 줄만 알았는데 제가 결혼할 때도 몰래 불러서 그러셨거든요. 아무리 결혼해도 네 핏줄은 네 동생이다. 네 마누라보다 동생을 더 위해 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언제나 그러셨어요. 너보다 네 동생이 중요하다. 네 동생은 어리고 약하니까 양보해라. 좀 이상했다는 걸 나중에 친구들 얘기를 듣고 알았어. 내 친구들은 보통 아들이라는 이유로, 장손이라는 이유로 보통은 더 대접을 받고 자랐더라고. 우리 집은 늘 반대였거든. 제가 본 10년도 그랬어요. 진실을 알게 된 후로는 제 핏줄만 챙기는구나 싶었죠. 어떡하면 좋아.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난 아예 입 다물고 있지 못할 것 같아. 아버님은 아셔야 해. 그런 줄도 모르고 아가씨를 자기 딸이라고 생각하시잖아. 막말로 입양을 한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외도해서 낳은 딸이라면 아버님도 아셔야지. 남편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일단 가정부 아주머니와 통화를 마친 뒤 우리는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와인 한잔 하자는 남편과 나란히 앉아 노트북을 켜서 가정부 아주머니가 보내주신 정황증거를 다시 열어봤어요. 보면 볼수록 충격적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나 이 남자 알아. 어? 상간남? 예전에 어머니가 우리 학교에 학부모 상담을 오셨는데 그때 운전기사를 했었어. 평소 운전해주시던 기사님이 아니라서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나. 그랬더니 어머니가 기사 따위랑 인사를 뭐하러 하냐고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어. 그때 운전해주시던 최씨 아저씨는 집에 일이 있어서 일찍 퇴근했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집에 돌아와 보니 최씨 아저씨가 계신 거야. 집에 벌써 다녀왔냐고 물었더니 그게 무슨 소리냐고 되물으시더라고. 계속 집에 있었다면서 오늘은 사모님이 직접 운전하신다고 해서 쉬었다고 웃으시더라고. 어머님이 거짓말을 하셨던 거네. 그때도 좀 이상하긴 했지만
그 후론 잊었어. 근데 이 사진을 보니까 기억이 나. 그때 분명 어머니를 태우고 간 기사가 이 남자였어. 그때 자기는 학교로 돌아갔어? 상담 마치고 돌아가신다길래 인사하러 나갔더니 처음엔 당황하시더라고. 그런 뒤 둘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 그럼 관계가 꽤 오래됐다는 거잖아. 그렇지. 이 사진 속 이 남자가 내 동생의 진짜 아빠일 수도 있겠네. 그렇다면 내 동생도 아닌 거지만. 이 사실을 아버님이 아신다면. 남편이 증거들을 몇 번이고 다시 보더니 말했어요. 말하자. 10년간 일하시던 아주머니까지 내쫓는 걸 보면 앞으로는 더한 걸 할 수도 있어. 더 들키기 전에 뭔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더한 거라니? 그리고 남편이 말한 더한 것이 뭔지 그 주 주말에 시댁에 가서 알 수 있었어요. 아버님, 안색이 안 좋으세요. 최근에 피곤해서 영양제도 늘렸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구나. 영양제요? 네 시어머니가 좋은 영양제라고 하나 더 먹자고 하더라고. 돈 기운이 안 나. 그 영양제는 어디 있어요? 난 모르지. 네 시어머니가 가져다 주는 거니까. 처음에는 시어머니께 직접 물어볼까도 했어요. 그러나 알려줄 리가 없잖아요. 시어머니께서 잠깐 외출하신 상태였고 남편도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저는 냉큼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그 영양제라는 걸 찾기 시작했어요. 찾다 보니 이상한 통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 안에 든 것을 들고 가 시아버지께 보여드렸어요. 아버님, 이거 맞아요? 그새 시아버지께서 졸고 계시더라고요. 아버님? 흔들어 깨웠더니 아버님께서 그제야 눈을 뜨셨어요. 이거 맞아요? 새로 드신다는 영양제? 맞아, 그거야. 이거 수면제 같은데요? 뭐? 그럴 리가. 네 시어머니가. 그때였어요. 너 지금 뭐하니? 등 뒤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놀라지 않고 시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께서 아버님께 드린다는 영양제를 찾아왔어요. 기운이 자꾸 없으시다고 해서요. 아니, 네가 방금 한 소리 말이야? 이게 뭐라고? 맞잖아요. 여기 영어로 버젓이 쓰여 있고요. 시아버지는 통을 가져가시더니 직접 영어로 적힌 설명을 읽기 시작하셨어요. 뭐야? 우리 세아가 말이 맞잖아. 당신 나한테 이걸 먹였어? 여보, 그게 내가 먹는 거예요. 내가 당신 준 건 그게 아니죠. 시아버지께서는 냄새를 맡아보시더라고요. 이거 맞는데? 여보, 그럴 리가요. 절대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러면 가져와봐. 네? 가져와 보라고. 나한테 먹인 그 영양제 말이야. 네. 시어머니는 영양제를 찾으러 돌아서면서 저를 째려보셨어요. 그때였죠. 뭐야, 언니가 왜 왔어요? 날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던 사람 아니었나? 엄마가 당분간 꼴도 보기 싫다고 오지 말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던 올 일이 있었어요? 우리 아빠한테 딱 달라붙어서 뭐 하는 거예요? 신우이 입에서 나온 우리 아빠라는 호칭이 안쓰럽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무한한 얼굴로 나오시더라고요. 여보, 제가 깜빡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미리 사둔다는 게. 보통 한 달치씩은 들어있지 않아? 내가 지금 그거 먹은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게 샘플. 샘플? 네, 당신이 좋아하면 더 사려고 샘플만 받아놨었어요. 그래? 그러나 저는 논리적인 오점을 지적했어요. 좀 전에는 다 떨어졌다고 하셨잖아요. 보통 샘플을 떨어졌다고 하진 않죠? 너 뭔데 내 집에 와서 끼어들어? 왜? 이번에도 날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여보, 내가 말했죠. 우리 집 식모가 우리 딸 목걸이를 훔쳤는데
얘가 글쎄 우리 며느리식이나 돼서는 그 식모 편을 들더라니까요. 내가 그래서 가난한 집에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분명 수준이 안 맞을 거라고. 마침 남편이 도착하더라고요. 분위기가 왜 이래? 왜 그러겠니? 네 잘난 마누라가 나를 또 거짓말쟁이로 몰고 가잖니? 아, 거짓말쟁이인지 아닌지는 이걸로 확인하시죠. 남편은 노트북을 바로 TV 화면에 연결하더니 가정부 아주머니가 준 자료를 다 띄웠어요. 어디서부터 보여드려야 할지 막막할 정도로 사진이 많아요. 천천히들 보시죠. 시어머니가 상간남과 불륜을 저지르는 모습이 한 장 한 장 사진으로 지나가자 시어머니는 기함하며 노트북을 닫으려고 하셨어요. 이게 뭐하는 짓이야? 당장 끄지 못해? 왜요? 화를 내는 시어머니에게 남편이 더 싸늘한 어조로 물었어요. 뒤늦게 뭘 들킨 건지를 깨달은 건지 시어머니도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내 사생활이잖아. 여보, 당신 만나기 전 일이에요? 순간 시어머니가 기지를 발휘하더라고요. 그러나 사진에는 날짜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저 때면 둘째 태어나고 나서잖아. 맞아요, 아버지. 아들, 너 이런 걸 어디서 난 거야? 누가 조작한 건 아니고? 아버지, 아무리 조작해도 이렇게 많은 건 빨리 되지도 않아요. 잘났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사실이라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아버지, 저도 처음엔 믿기지 않아서 설마 했어요. 그런데 사실이 맞더라고요. 아니, 이게 무슨... 당신 대체 뭐라고 다닌 거야?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앞에 냅다 무릎을 꿇었어요. 여보, 내가 다 설명할게요. 설명은 무슨 설명? 증거가 다 말해주고 있잖아. 여보, 내가 둘째 낳고 산후우울증이 좀 있었어요. 당신은 몰랐죠. 하긴 당신은 워낙 일이 바쁘니까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산후우울증이 생겨서 바람을 피웠다는 거야? 아, 바람은 무슨...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데이트 몇 번... 데이트 몇 번이라기엔 이상하잖아. 나한테 이 수면제는 왜 먹인 건데, 어? 아, 여보, 그건 실수로... 뭐? 실수? 여보, 내 말 믿어야 해요. 아무래도 당신 며느리가 이상한 소리를 들은 게 분명하다고요. 누구한테? 누구겠어요? 제가 편들던 식모한테 들은 거겠죠? 그 사람이 한 말이라고? 시아버지께서 저랑 남편을 보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아주머니께서 아가씨 목걸이 훔쳤다고 오해받으시고 나서 알려주신 건데 처음엔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또 다른 사진 한 장을 내밀었어요. 이건 아직 스캔을 못해서 직접 들고 왔어요. 어머님이 아버님과 결혼 전부터 만나던 남자더라고요. 그 남자의 사진을 보여주자 시어머니는 냉큼 달려와 그 사진을 낚아채 갔어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이 사람 사진을 함부로 공개해? 그렇게 소중하세요? 뭐? 하긴 결혼 전부터 만나던 분이었으니 헤어지는 게 쉽진 않으셨겠네요. 무슨 소리야? 그냥 가끔 옛날 친구로서 만난 거라고? 옛날 친구랑 호텔은 왜? 호텔이라는 곳이? 뭐 잠만 자는 곳이니? 할 게 얼마나 많은데. 한두 번 가신 게 아니니까 그러죠. 야, 너 그 아줌마한테 무슨 소리 들었어? 어? 어머니는요? 뭐? 어머니도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아가씨 목걸이로 누명 씌워서 내보내신 거 맞죠? 혹시 이 증거들 그 식모가 줬니? 네. 이게 진짜? 시어머니는 미친 듯이 달려들더니 노트북에 있는 정황 증거들을 싹 다 지우려고 했어요. 그러나 남편이 말했죠. 이미 클라우드에 다 저장돼 있어요. 그러니 마음껏 하셔도 됩니다. 아들, 너까지 이럴 거야? 너까지 네 마누라 속셈에 넘어갈 거냐고? 제 아내한테 무슨 속셈이 있는데요? 분명 그 식모한테 들은 게 분명하다고. 그 식모가 분명
뭘 파라고 넘겨줬을 거야? 그런 거 없어요. 아주머니는 그저 우리 식구들이 진실도 모른 채 사는 게 마음에 걸리셨던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 늘 믿고 많이 챙겨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사실은 나도 요즘 들어 하도 졸려서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이상하다고는 생각했어. 뭘 훔칠 사람도 아닌데 싶어서. 아버님, 그리고 이건 아버님과 아가씨의 친자검사 결과예요. 뭐? 아주머니께서 하신 것도 있었는데 저도 잘 믿기지가 않아서 제가 다시 해봤어요. 두 분 모르게요. 잠깐만요, 언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엄마가 가끔 애인 만나는 건 알고 있었지만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애인? 솔직히 아빠가 그렇게 재밌는 사람은 아니니까 엄마 이상형은 재밌는 사람이거든. 엄마한테 애인이 있다는 걸? 너도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냥 같은 여자로서 이해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봤자 차나 마시고 밥만 먹는다고 했어. 넌 저 사진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 호텔에 가서도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할 수 있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엉큼한 거 아니야? 그럼 당연하지. 그러면 이 친자 확인 검사 결과는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저는 아버님께 드리려고 했던 검사 결과지를 모두가 보는 앞에서 꺼내놨어요. 이번에도 불일치더라고요. 전에 일하시던 아주머니가 해둔 것과 똑같은 결과였어요. 그 여자가 감히? 그분이 이 증거들도 다 제공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자기를 도둑으로 몰아서 내쫓지만 않았어도 꼭 공개할 생각은 아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해. 입을 다물게 해야 하는 사람이었다면 퇴직금이라도 넉넉히 주시지 그랬어요? 설마 이거 주고 퇴직금 달라고 하든? 아니요. 그래도 퇴직금은 저랑 남편이 주겠다고 했어요. 10년을 우리 집안 살림을 맡아주셨는데 우리라도 드리자고요. 착한 척 가식 떨지 마. 너희들이 돈으로 산 거 맞잖아. 맞지? 굳이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저는 이 증거를 받기 전에 아주머니께 아가씨가 아버님 친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친자 검사만 하면 다 나올 걸. 왜 굳이 돈을 주고 증거를 사겠어요? 잠깐, 그러면 얘는 누구 딸이야? 여보, 누구 딸이겠뇨? 당연히 당신 딸이죠. 누굴 속이려고 들어, 어? 다시 해요. 내가 해볼게요.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내가 믿었던 가정부는 하루아침에 도둑으로 몰아서 내쫓고 나한테는 수면제를 영양제라고 속여서 먹이고 거기다 뭐? 둘째가 내 딸이 아니야? 하긴 이상하리 많지 그 녀석을 닮았다고는 생각했지. 여보, 우리 딸 어린 시절 얼굴을 다 기억해요? 말 돌리지 마. 그 녀석 얼굴을 기억하는 거니까. 당신이 시집가고 나서 우리 집 앞으로 쫓아온 적이 있었거든. 네? 만취해서는 당신을 돌려달라고 평생 못 헤어진다고 하더군. 그 인간이 미쳤나봐. 조용히 돌아가라고 했어. 두 번 다시는 만나지 말고 만나면 그때는 이렇게 한다고 말했었는데 결국 내 경고를 무시한 모양이군. 어떻게 한다고 했는데요? 당신 내쫓는다고. 네? 그걸 또 무일푼으로. 그러니까 그 남자가 당신은 그렇게 못 살 거라고 자기가 포기한다고 하고 가더군. 그냥 이제는 고향 친구처럼 생각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긴 내 딸이 그 인간 딸 같은데. 순간 시어머니께서 다시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여보, 내가 갑자기 자식 있는 남자한테 시집을 오게 됐잖아.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았어. 그때마다 그 사람이 위로해준 것뿐이야. 그럼 대답해봐. 저 애는 누구 딸인지. 시아버지께서 시누이를 가리키시더라고요. 여보, 이제 속일 생각하지 마. 나 잠도 다 깼어. 아줌마가 다 알고 있어서 도둑으로 몰아세워 내보낸 거였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두 손까지 싹싹 비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잘못했다는 말로 될 일이야? 이게 다 뭐야? 대체 무슨 사진이 이렇게 많고, 역시 한두 해 만난 건 아니었고 둘이 아주 편지까지 써가며 절절했었네. 여보, 그냥 결혼 전에 연애했던 거라고 생각해주면 안 돼요? 안 돼. 당신이 나한테 자식을 속였잖아. 난 정말 내 딸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아, 여보, 당신 딸 맞아. 당신 딸이 아니면 누구겠어? 자고로 낳은 정보다는 키운 정이라고 하더라. 시아버지께서 신우이를 보셨어요. 너 저 인간 본 적이 있어? 아니? 지나가면서도 못 봤어? 봤어. 그렇지. 그랬을 줄 알았어. 근데 너무 어릴 때 기억이라 가짜인 줄만 알았지. 왜? 엄마랑 그 아저씨랑 양쪽에서 내 손잡고 놀이공원 간 적 있잖아. 시어머니께서 화들짝 놀라며 입을 막으시더라고요. 너 그런 것도 기억해? 진짜 어릴 때였는데? 그 아저씨가 목말 태워준 것도. 뭐? 엄마랑 특별한 사이 같긴 했지만 내 아빠인 줄은 몰랐어. 너 조용히 하네? 네 아빠는 여기 계시잖아. 그 사람은 그냥 엄마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은 무슨... 엄마! 차라리 솔직하게 말하고 잘못을 빌어. 그럴 분위기가 아니니까 그렇지. 근데 뭐야? 나 진짜 그 아저씨 딸이야? 시아버지는 신우이를 불러 앉히셨어요. 그 전에 그거부터 말해봐. 네 다이아 목걸이 찾았어? 가정부가 가져간 게 아니라면 다시 찾았거나 네가 어디서 잃어버렸다 하는 기억이 날 거 아니야? 사실은 가방에 있었어. 뭐? 아니, 나도 몰랐지. 그날 같이 있던 친구들이 내가 완전 취해서 목걸이가 답답하다고 풀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날 든 가방을 열어봤더니 그 안에 떡하니 있잖아. 나도 놀랐어. 그런데 왜 말 안 했어? 네가 잘못된 판단을 했고 그 일로 가정부가 잘렸잖아. 가정부가 잘리는 게 뭐라고? 뭐? 그렇잖아. 내가 쪽팔리게 가정부한테 사과라도 하라는 거야? 난 싫어. 난 상전, 그 사람은 시종이잖아.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시종? 상전? 엄마가 그랬어. 사람은 자고로 급이 나뉘는 거라고. 그러면 네 친부는? 그런데 신우이가 영 모르는 것 같은 표정이 아니더라고요. 그 아저씨는... 네 친부는 무슨 급이냐고? 어? 여보, 나한테만 해요. 애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신우이에게 물었어요. 아가씨, 정말 모르세요? 네? 정말 몰랐냐고요? 친아버지가 따로 있다는 거. 순간 아가씨가 시어머니 눈치를 보더라고요. 알고 있었던 거죠? 야, 넌 좀 빠져.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러나 시아버지께서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당신이나 빠져. 너 말해. 내가 네 친아버지 아닌 거 알고 있었어? 결국 신우이가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그냥 감으로. 감? 응. 엄마가 자꾸 그 아저씨랑 어디 가자고 하고 그 아저씨도 나를 보는 눈빛이 너무 아빠 같았어. 결국 가정부 아주머니의 모든 말이 사실이라는 게 밝혀졌어요. 결국 거짓말한 건 여기 이 두 모녀였네. 아가, 아줌마한테 연락해서 조만간 좀 보자고 해. 네, 아버님. 그리고 두 사람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여보, 아빠! 징그러우니까 여보라고 아빠라고도 부르지 마. 여보라고 부를 사람도 따로 있었던데 이게 뭐 하는 거야? 너도 그 인간한테 아빠라고 불러. 변호사 통해서 이혼 서류 보낼 테니까 얌전히 도장 찍어. 난 못해요. 내가 왜요? 내가 당신 아들 키워줬잖아요. 순간 시아버지께서 놀란 얼굴로 남편을 보시더라고요.
그러나 남편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 다 알아요. 언제 알았어? 이번에요. 아주머니께서 보내주신 정황 증거 중에 이모들이 와서 친어머니 유골함 달라고 한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 우리 남편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겁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시아버지는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말씀하셨어요. 미안해. 아버지가 미안하다. 아니에요. 다 저를 위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아. 네 엄마를 잃고 정신이 나가 있을 때였어. 너라도 잘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재혼을 강행했는데 그게 너희 외가 쪽에도 상처를 준 것 같아. 일어나세요. 무릎을 왜 꿇으세요? 아버지가 미안하니까. 네 권리는 내가 빼앗았잖아. 권리요? 네 태생에 대한 진실을 알 권리. 돌아가신 네 엄마를 마음껏 그리워할 권리. 그래서 나도 지금껏 마음껏 한 번 그리워도 못했어. 네 외가의 유골함을 준 뒤로는 더 허전해서 힘들었어. 남편이 시아버지를 안아드렸어요. 아버지, 이제 마음껏 그리워하세요. 저도 그럴게요. 고맙고 미안하다. 이 꼴을 보이려고 재혼을 했나 싶다. 그건 아버지 잘못이 아니잖아요. 결국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그 즉시 시댁에서 쫓겨났고 이혼 도장도 결국 찍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시아버지께서는 시누이를 자신의 호적에서 제하셨어요. 한바탕 소란이 지나간 뒤 저는 남편의 손을 잡고 처음으로 남편의 진짜 외가에 갔어요. 우리가 도착하자 외가 식구들이 전부 눈물을 터뜨리시더라고요. 세상에. 우리 언니를 똑 닮은 것 좀 봐. 아유, 이리 와. 내가 셋째 이모야. 다 커서 장가도 가고. 외가 식구들은 저까지 환대해 주시면서 남편에게 친어머니가 쓰시던 방도 보여주셨어요. 네 엄마가 쓰던 거 그대로야. 세탁만 해서 매번 넣어놔. 진짜 묘하네요. 분명 처음 보는 방인데 왜 이렇게 따뜻하게 느껴지죠? 사람이 쓰는 방도 아닌데. 이모님들이 또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갔다가 아버님을 뵈러 갔더니 아버님께서 긴장한 채 기다리고 계셨더라고요. 그래, 어땠어? 다들 환대해 주셨어요. 아버님도 같이 가시지 그랬어요. 나 무슨 자격으로? 그때였어요. 가정부 아주머니께서 환하게 웃으며 나오시더라고요. 오셨어요. 시원한 음료라도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이혼 후 아버님은 가장 먼저 억울하게 잘린 가정부 아주머니부터 복직시키셨어요. 물론 퇴직금도 한번 정산해서 주셨고요. 아주머니 덕분에 집안을 바로잡았다며 매우 고마워하셨어요. 반면 집에서 쫓겨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하루가 멀다 하고 문자를 보내옵니다. 아가, 왜 전화를 안 받니? 나 할 말이 좀 있는데. 언니, 나 돈 좀 줘요. 우리 진짜 거지예요. 그래도 시아버지께서 살 작은 집 한 채는 해주셨는데 도대체 왜 자꾸 돈이 없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어요. 그냥 차단해. 어차피 직접 찾아올 용기는 없을 거야. 그래도 뭐 잘못되면 어떡해. 이제 우리 식구도 아니잖아. 더더구나 우리를 기만했던 사람이고. 그러게. 다 알면서도 자꾸 신경이 쓰이네. 당신이 정이 많아서 그런 거야. 그렇게 시댁은 다시 안정감을 되찾아가고 있어요. 분명 사람이 나갔는데 오히려 집안은 더 평온해지더라고요. 집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새삼 깨닫는 요즘입니다.